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입찰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있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보자가 많이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법정 기일의 혼동으로 인해서 권리 분석을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공매 재산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분 요구라고 하는 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배분 요구의 종기란 배분 요구할 수가 있는 마지막 말을 말합니다. 이 배분 요구는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 이내에 해야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배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매 초보가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압류 등기 설정 일자와 법정 기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따지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분 순위를 판단하실 때는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을 보고 배분 순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압류 설정 등기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해당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어떤 권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2024년 2월 14일 날 설정된 세종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죠. 그러면 이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사례다.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되는 게 바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의 첫 번째는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하셔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한번 보면 2022년 3월 30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는 바로 전입신고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은 2022년 3월 31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임차인은 2022년 2월 17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오히려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죠.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공매 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으면은 배분 순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하는 일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확정일자를 아무리 2022년 2월 17일 날 먼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는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31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임차인은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긴 하지만 우선 변제권도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된 대금에서 보증금만 전액 배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사례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조세채권의 압류 등기 설정 일자와 법정 기일이 서로 다르다. 법정 기일 칸을 한번 봐보면은 왼쪽에 써져 있는 날짜 보이시죠? 저 날짜를 법정 기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써 있는 날짜 보이시죠? 저 날짜를 납부 기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세 채권은 법정 기일에 따라서 배분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요. 공과금은 납부 기한에 따라서 배분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는 압류 등기 일자는 2024년 2월 14일이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늦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사례죠. 그 다음에 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을 한번 보면은 2024년 5월 18일이다. 압류 등기일자랑 법정기일 날짜가 서로 다르죠. 그런데 이 사례는 법정기일이 2024년 5월 18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죠.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된 금액에서 임차인이 먼저 배분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의 배분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세채권의 배분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채권과 조세채권 간의 순위는 어떻게 따지느냐? 바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이 된다. 어떠한 부동산의 체납 처분을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먼저 압류를 한 조세는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라는 것을 압류선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압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교부 청구가 되는 세금보다 먼저 배분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조세채권과 공과금 간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채권과 1번 채권,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압류 채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네 번째, 조세채권과 임차인 간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를 비교해서 배분 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세채권과 담보채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저당권이 있겠죠. 이 둘 사이의 배분 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채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가?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를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대항력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은 언제 하는 거냐? 대항력의 효력 발생과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된 시점에 바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사례,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2024년 11월 22일 날 했는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는 언제가 되는 거냐? 바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는 2024년 11월 23일 오전 0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2번 한번 봐보면은 이번엔 전입신고일자가 2024년 11월 11일 날 전입신고했고요. 2024년 11월 2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네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입신고는 2024년 11월 11일 날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이미 2024년 11월 12일 오전 0시에 발생을 했죠. 먼저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했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2024년 11월 22일 날 받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인 2024년 11월 22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임차인이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2024년 11월 22일 날 했고요. 이번에는 방금 전과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네요. 2024년 11월 11일 날 받았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확정일자를 2024년 11월 11일 날 먼저 받아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은 2024년 11월 23일 오전 0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시점은 바로 2024년 11월 23일 오전 0시가 되겠죠. 어차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요,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변제권 생기는 건 똑같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냥 전입신고 하시는 날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현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익산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던 사례인데요. 감정가가 3억 3,400만 원 정도, 대지 지분이 11평, 건물 실평수가 25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매각된 금액을 보면 너무나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됐죠. 3,340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감정가의 10%에 매각이 된 사례인데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됐는가? 항상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아파트가 구매로 나왔던 사례인가 보면 일단은 지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가 구매로 나왔던 사례고요. 익산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구매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가 구매로 나왔던 사례죠. 그러면 이 사례의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항상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분석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등기일자를 보면서 말소기준 권리부터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2020년 4월 9일 날 설정한 전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 매각되게 되면은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 게 임차인을 분석하셔야 된다. 근데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보니까 2020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네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 2월 11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말소 기준권리 설정일자보다 더 빠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바로 확정일자를 봐서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다 배분을 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빨리 했는데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네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보니 2020년 8월 25일 날 확정일자 받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일자는 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2020년 8월 25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그 날짜가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먼저 배분받을 거고,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보다 늦다라고 하면은 조세채권이 먼저 배분받아 가겠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세무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을 한번 살펴보니 2018년 12월 31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압류등기 설정일자와 법정기일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압류등기가 2020년 4월 9일날 설정됐으니까 배분 받을 때도 2020년 4월 9일날 기준으로 배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낙찰받았다가 손해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법정기일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해당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니까 아까 전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은 위임기간의 전주세무서 압류등기일자는 2020년 4월 29일 근데 법정기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은 2020년 2월 11일 오전 0시에 하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는 2020년 8월 25일 날 받다 보니까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2020년 8월 25일이 된다. 근데 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법정 기일보다 늦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긴 하지만 배분 순위는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3,300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됐는데 법정 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의 금액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 전부가 조세채권이 배분을 먼저 받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은 2억 4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한 푼도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승계를 받으셔야 된다. 그럼 그 2억 4천만 원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바로 낙찰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낙찰은 3,300만 원 정도에 받았지만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게 2억 4천만 원이니까 2억 7천만 원 이상의 낙찰을 받게 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2024년 5월달 정도에 매각이 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해당 타입의 실거래가를 한번 봐보면은 2024년 4월에는 2억 3,500만 원에 실거래됐고 2024년 5월달에는 2억 4,8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매 초보가 흔히 실수하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 탑5 첫 번째 시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례라고 하면은 특히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갖고 이차의 보증금을 손해보시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